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독 같은 경우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을 누리다가 갑자기 통일이 되는 바람에 지금 세계 29위로 한번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지금 19위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한국의 이 상황에서 바로 통일시대로 간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간 개념으로 통일시대로 가기 전에 우리도 선진강국으로 가가지고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시대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자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번 대선의 화두는 나는 그 경제대통령 그 화두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대가 과거에는 산업화라는 거를 추종했다고 봐요. 이제 박정희 시대 때까지. 뭐 민주주의도 먹고 사는 게 돼야 민주주의지 일단 산업화가 우선이다. 경제성장 이걸 주도해왔던 시대가 이제 박정희 시대 때까지라고 봐요. 그 후에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김영삼 시대 때부터는 이제 민주화가 시대 정신입니다. 이제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인간의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성취했죠. 근데 민주화 과정에서 뭐가 나타났냐 하면 정치적인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경제적인 민주주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2만 불 소득 시대에도 우리가 과거에 못 살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장하는 시대 정치는 인본화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되는 사회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경제는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사람들 과거에 우리가 못 살 때도 다 자기 직장 가지고 모아둔 사람들이 국민소득 2만 불이고 지금 뭐 수출입이 7천억 불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 도처에서 우리 저 사회에서 좀 주변에 보세요. 제대로 된 직장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단기 순이익이 몇 조씩 나는 회사도 구조조정하잖아요. 성장하면 뭐합니까? 사람을 잘라가면서 경제 성장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 정신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거. 경제 성장도 사람이 중심에 돼 있고 경제 성장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이 갖고 사는 게 나아져야지. 지난 10년 동안에 1억 원 이상의 연봉자는 8배나 늘었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 한쪽으로는 비정규직이 지금 850만씩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 정신은 성장도 좋고 뭐 좋은데 사람이 같이 거기서 대접받으면서 사람이 그 성장의 과실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게 시대 정신이 아닌가. 두 분 다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5년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시대 정신이 바뀐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1987년이 시대 전환기였죠. 그 20년 이렇게 왔고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갈구하는 것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죠. 이것이 이제 2002년 대선 때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이렇게 표현이 됐고 지금 그렇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제 평화 이렇게 보죠. 대내외적인 사회적 평화, 또 한반도의 평화, 이제 국제적 평화, 동아시아의 이런 것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잘 버는 분들도 지금 경제 얘기하고 정말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 어려운 분들도 경제 얘기하고 서로 생각들이 다르죠, 보면. 그래서 뭐 잘 살자, 뭐 돈 더 많이 벌자,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시대 정신처럼 이야기되는 건 부자 되세요 좋은 덕담이긴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치게 천박하지 않느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입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10년 동안에 국민소득이 10,000불에서 20,000불로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건 좋은 일인데 다 같이 잘 살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000불에서 20,000불은 평균이고 1인당 평균 20,000불. 전체적으로는 빈부차가 더 벌어지고 하고 있다. 이게 아픈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정규직이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음식점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36%입니다.
미국은 7%입니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미국에 비해서 5배가 많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망가져가니까 다들 되든 안 되든 장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끼리 과당 경쟁. 음식점 대부분이 적자예요. 최근 1년에 신장 기업한 음식점 중에 70%가 문을 닫습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이런 문제를 고치지 않고서 2만 불을 4만 불로 만들겠다. 위험하다. 위험하게 짝이 없다. 이건 과속 자동차다. 이게. 폭주적 펴다가 과속 자동차 만난다는 게 이겁니다. 이걸 고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고 올라가는 것은 이 양극화를 더 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왜 이명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안 내놓느냐. 저는 내놓은 부분도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는 있는데 내놓지도 않고 있다. 지금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은 그 줄리아드 은변하고 이런 아들, 딸 비정규직으로 취업시키지 말고 더 있냐. 그게 좀 심하다. 아, 그건 더 있네. 한나라당에서 내놓는 그 정책 중에 상당수가 노동 정책은 제가 이제 주장을 냈습니다. 했는데 받아들인 것도 국회의원이 있고, 대통령 한나라당 근데 후보 나오시고 내가 받아들인 것도 있고 안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사회양극화 노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그 우리 유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회양극화 문제 이게 정말로 그 우리 사회의 큰 화두입니다. 화두인데 제가 성장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회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한 수출이 실제로 뭐 어떻게 그 해본들 뭐합니까? 그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아니 양극화 우리가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나라당 공약에선 게 나오는 게 없잖아. 그런 비정규직 문제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데 해결하기 그 공약도 내놨어요. 내놨는데 못 봐서 그랬지. 자, 내가 내놨어. 못 봐서 아니, 차라리 후 의원께서 한나라당 후보가 나오셨으면 내 얘기 설득력 있게 봤는데 그건 맞- 이명박 후보 공약엔 후보 들어보고 교체하세요. 아니 부모는 왜 교체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 필사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무릇 정치란 민심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닐까. 우린 거꾸로 정치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았다.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묻어있는 대포집에서 토해내는 고민과 격정. 대선을 앞둔 그날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누구든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실컷 받았는데 네. 우리가 자기 지지하는 후보한테 뭐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평소에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충고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네. 이거를 이렇게 돌아오는 여기부터. 유형부터 해봐. 그러면 유형부터 저 원시적인 방법을 자, 써요. 가위바위보 해. 자 유장남 지는 사람 손부터. 진 사람 먼저. 진 사람 쓰라. 가위바위보. 자 그렇죠. 하고 싶었던 얘기. 아, 예. 오케이. 저는 우리 권영길 후보하고 소주 한잔 하면은 얘기가 잘라낼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생각이 똑같아. 우리 당에 대해서도 서로 반성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어긋나네, 지금 예. 취지에. 그거 좋습니다. 근데